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에 최민호 예비후보가 선출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춘희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행복청장 출신 간의 리턴 매치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아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경귀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민주당 오세현 현 아산시장과 2파전이 예고됩니다. 천안 성성호수공원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도심 속 생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9일부터 읍면지역 보건지소 방문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천안 SB플라자에 입주할 신규 기업을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시장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민호 예비후보가 선출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춘희 예비후보가 승리하면서 양당의 출마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행복청장 출신 간의 리턴 매치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춘희 시장을 6일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조상호 전 경제부 시장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겁니다. 결선투표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박빙의 승부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후보가 된 이 시장은 이튿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선택해준 세종 시민과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결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에 대해선 위로의 말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원팀 정신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10년 만에 행복청장 출신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초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5대 행복청장을 지냈습니다. 2012년 4월 열린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선 두 후보 모두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유한식 후보에게 패하면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2파전으로 대진표가 완성된 이번 세종시장 선거. 진보의 텃밭이란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지 아니면 정권 교체와 함께 보수가 탈환에 성공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자 경선 결과 박경귀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민주당 오세현 현 아산시장과 2파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박경귀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이 지난 29일과 30일 실시된 아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득표율 56%를 얻으며 전망권 전 천안부시장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박 후보는 12년간의 민주당 아산시정을 반드시 탈환하고 아산 경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문화교육도시 육성과 원도심 등 균형 개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재적소 복지,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 등 4대 경영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파를 초월해 협치를 주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대통합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저에게 아산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당에서는 단수 추천을 받은 오세현 아산시장이 일찌감치 최종 후보로 확정된 상태. 지난 20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오 시장은 아산을 중부권의 새로운 경제 수도로 위상을 높이겠다며 탕정 2신도시 조성과 복합 쇼핑몰 유치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7일 선거 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들이 최종 확정되면서 아산시장 선거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가 이규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관 전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총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을 2차 경선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2차 경선은 3일에 치러집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상돈 현 시장을 6일 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박 시장은 2차 경선에서 70.97%의 득표율로 29.02%를 얻은 도병수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6일에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양 후보는 선관위 후보 등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동안 이룩한 성과는 더욱 견고히 하고 완성되지 못한 부분은 완벽한 결실로 만들어 새로운 충남의 100년을 열어갈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GTX 신노선 천안역 연장을 제외하고는 이미 시작했거나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주거 안정을 위해 읍면 지역에 2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첫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미니 신도시는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토지 확보 용이성과 행복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2곳을 선정하고 신도시마다 각각 공동주택 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1미니 신도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직접화하고 제2미니 신도시에는 자동차와 가구, 인쇄, 출판 등 비도시명 산업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세종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2명과 지역구 후보 18명 등 모두 20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세종시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추천안에 대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천된 시의원 후보의 평균 나이는 49.1세이며 30대가 6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안 업성저수지의 새 이름 성성호수공원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도심 속 생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업성저수지 일원이 수질 개선과 함께 수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수변에 따라 조성된 길이 4.1km의 산책로에는 평일 낮 시간에도 산책을 나온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변공원으로 해서 둘레길 1시간 코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 관찰 교량인 성성 물빛 누리교는 단조로울 수 있는 산책길에 재미를 더합니다. 천안 성성 호수공원이 지난 주말 전면 개방됐습니다. 업성 저수지와 성성동의 성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것으로 도심 속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공원에는 어린이 생태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방문자 센터와 잔디마당, 숲 놀이터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성호수공원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이 돼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녹색 쉼터이자 여가를 책임지는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천안시는 당초 농업 용수로도 부적합한 6등급의 수질을 현재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한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 개선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9일부터 읍면 지역 보건지소 방문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시민이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입니다. 일정은 오는 9일 둔포와 영인, 인주, 선장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약 및 자세한 일정은 아산시 코로나19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천안 SB플라자에 입주할 신규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천안시 8대 전략산업인 나노소재와 바이오, 반도체 분야 등의 연구기업이나 기관, 부설 연구소입니다. 입주 기업에는 개별 사무공간을 비롯해 회의실과 휴게실, 탕비실 등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시청 1층 세정과에 합동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우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두 소득세를 연계해 한 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시민 중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노후화가 의심된다면 무료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부터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조건은 지어진 지 30년 이상 경과하고 2층 이하이면서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모두 40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경매에 넘어갈 뻔한 이 충무공 묘소와 위토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모금됐는데요. 이처럼 이 충무공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탠 평범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특별전이 현충사 관리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5월 동아일보에 전해진 13살 황영수, 6살 황영희 남매의 손편지입니다. 아산 음복면에 있는 이 충무공의 묘소와 묘역을 관리하고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에 묘토를 보호해달라며 저금통을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매일 참기름을 팔아 7가족을 부양하는 이름 모를 행상부터 학교에 다니며 일전, 이전씩 저축한 돈을 기부한 남매와 기생일을 하며 모은 돈을 기꺼이 보낸 기생까지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이 충무공의 묘소를 지키기 위해 성금을 보낸 평범한 사람들의 편지 약 20편이 공개됐습니다. 성금 모금에 동참한 국민과 해외 동포는 2만여 명. 모금액은 16,021원 30전으로 현재 가치로 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국민 성금으로 이 충무공의 위토를 다시 찾게 됐고 이 충무공 유적 보존회가 설립돼 현충사 중건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구한 이 충무공의 묘소를 이번에는 민중이 지켜낸 겁니다. 이 충무공 묘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있건 일본에 있건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성금을 모금하셨다는 그런 점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충무공 유적 보존 운동의 진실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현충사 관리소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에서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집안에서나 마당에서 정원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 늘었다고 하죠. 앞으로도 이런 정원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양한 정원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장터가 세종 수목원에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곳에 김우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미과에 속한 식물로 10월이면 붉은 열매를 맺는 관상목인 마가목 묘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식재가 가능하고 토지를 별로 가리지 않아 전원주택 정원식물로 기르기에 적합합니다. 아주 관상수로 대단히 인기가 좋은 나무입니다. 햇빛 잘 든 일조량이 잘 드는 곳에 배수만 잘 시켜주면 잘 자라는 나무예요. 분홍빛의 사계국화를 비롯해 알록달록 빛깔을 뽐내는 봄꽃들과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 아담한 크기의 관상목도 눈에 띕니다. 한쪽에선 식물 초보도 손쉽게 심고 가꿀 수 있는 반려식물 키트가 전시 판매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좀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거기에 맞게 쉽게 집에서도 쉽게 키우고 식물이 쉽게 죽지 않을 수 있게 이런 수경재배 키트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파트 베란다는 물론 전원주택 마당에서 기를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원식물들이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광장에 모였습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정원장터입니다. 이런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지원하고 검증하고 하는 일들을 성실히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정원 장터가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원 장터엔 세종 지역 식물 위탁 재배 농가 13곳과 정원 분야 K-테스트베드에 참여 중인 6개 기업, 그리고 반려식물 키트를 제작하는 11개 기업이 각각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정원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세종수목원 정원장터는 5월 29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열립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1월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가족 인성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가족 간 소통이 부족하거나 갈등이 있는 가정에 소통 전문가가 찾아가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정당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아산시가 덜어먹는 식문화 확산과 지역 외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안심식당 120곳을 신규 지정합니다. 안심식당은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 중 덜어먹기가 가능한 식기를 제공하고 수저집 사용 등 위생적 수저 관리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입니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아산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 시청 위생과나 한국외식업 아산시 지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정된 업소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위생물품이 지원됩니다. 아산시가 상생 소비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모바일 아산페이 추가 적립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지역 상품권 착 앱 또는 아산카드로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한 합산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일 경우 2만 5천 원, 100만 원 이상인 경우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추가 적립금은 한 명당 1회 한해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이 기존 11가지에서 13가지로 확대됩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2가지입니다. 이 중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로 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는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안심보험을 시행 중이며 세종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장 항목에 해당될 경우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동산업에서 타일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60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푸른 가설 시스템에서 건축자재 수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9237-146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병천 아우네 식품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858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나무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3046-199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부동산 매매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양시장은 늘 계속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좀 분양 일정이 딜레이 되는 거 없이 최대한 좀 신속하게 공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 계획된 것들이 이제 세대 수를 늘린다는 명목하에 중소형 평수 위주로 분양을 예정되고 있는데 그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중대형 평형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도 같이 고려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